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2025 학년도에 어떤 학과에서 얼마만큼의 학생들을 뽑는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혜용 소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4월까지는 그 대학 입시 안 자체가 작년 4월에 발표된 거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입시 요강이 새로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기존 걸로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전에 예고된 건 있죠. 뭐냐면 무학과 전형을 20% 이상 신설하는 학교들이 대거 늘 거긴 한데 그건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2025 대입을 이제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어느 전형에 무슨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들은 올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 학과는 어떻게 무슨 전형으로 몇 명씩 뽑는지를 좀 실체적으로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리학적으로 두루뭉실 학종이 많이 꼴값 떨지 말고 그냥 팩트로 교과 전형은 몇 명 뽑고 학종에서는 몇 명 뽑고 정시로 몇 명 뽑고 이런 거를 좀 본인이 가려고 하는 대학과 학과를 중심으로 제가 써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보조를 맞춰가지고 도움을 드리려고 과를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학과와 대학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계공학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3학년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될 것 같고 1, 2학년들은 두루뭉술하게 그래도 여전히 학종이 많아 이따위 헛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많은 과도 있죠. 근데 과연 내가 가려는 과는 어떤지를 좀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중3 친구들도 곁눈질 하면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기계공학 제가 서울대부터 어디까지 분석을 해봤냐면 지방의 국립대까지 지방 거점 국립대까지 분석을 다 해봤거든요. 엑셀로. 그리고 요 자료는 제가 피기맘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두도록 할 테니 보시고 4월에 바뀌면은 그때 본인이 손수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엑셀 표의 구조를 보면은 대학, 학과, 그 다음에 여기가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 전형별로 일반 전형, 추천 전형, 지역 인재,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특성화고 전형. 요 기회균형에는 농어촌, 장애인 전형,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전형, 서해 5도 등등등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전형은 재외국민 전형 빼고는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서울대 기계공학이 총 108명입니다. 그 중에 교과 전형은 서울대는 없죠. 그리고 여기 학종에 있는 추천 전형이 지역균형이라고 불리우는 전형입니다. 그게 16명을 뽑고 근데 일반고가 몇 개라 그랬어요? 1700개야. 그럼 1700개 1등들이 물론 1700개 1등이 전부 다 기계공학을 가지는 않겠죠. 의대가 제일 선호도가 높을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1700개 학교가 있는데 딱 16명 가는 거고 일반 전형은 특목고, 자사고 비중이 높은 전형인데 54명이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이 이제 6명으로 좀 늘어났죠. 그리고 서울대는 논술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수능에서도 서울대가 내신을 반영하는 지역균형이 있는데 이 기계공학은 지역균형 전형은 없고 그냥 일반 전형만 32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108명. 연세대학.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서울대는 확실히 여전히 학종을 중시하고 있는 게 보이죠. 정시로 40%를 늘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학종으로 이 서울대의 특권이죠. 내 마음대로 뽑아. 근데 그러면 내 마음에 주로 어디로 가 있어요? 영재고로 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영세대 기계공학을 봤더니 이제 교과 전형 추천이 21명이고 일반적인 학종이 22명 비슷하죠. 그리고 기회균형이 8명이고 논술이 23명이고
정시가 48명입니다. 연대는 딱 봐도 뭐가 제일 많아요?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이 고대가 교과가 21명, 일반 학종이 26명, 탐구형 학종, 이걸 이제 고대식 이름으로는 계열적합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탐구형이라고 따로 분리한 건 주로 영재고 과고, 특목고 위주로 뽑는 이과 전형은 제가 탐구형이라고 구분했어요. 고대도 실제로 저 16명 중에 거의 한 12~13명 이상은 영재고 또는 과고야. 본인들이 80%가 영재고 과고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민간인들이 끼웃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일반고일 경우는 요 21명으로 가거나 아니면 요 26명의 요게 학업 우수 전형이죠. 요거로 가거나 그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기회적 전형은 6명이 늘어났고 논술이 요번에 새로 신설돼서 15명이 생겼고 정시가 일반 내신 안 들어가는 게 34명, 내신 들어가는 게 15명, 기회균형이 고대는 있어요. 그래서 6명 합해가지고 139명. 그러면 역시 이걸 딱 봐도 고대는 교과전형 합하면은 49명, 49명. 교과전형 뺀다 쳐도 34명으로 역시 정시 일반 전형이 제일 많은 편이고요. 지방 국립대까지, 경상대가 국립대예요. 근데 이걸 몰라주니까 열받았지.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경상대였는데 경상국립대로 공식 이름을 바꿨어.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가 또 우리가 기계공학 가면 이 정도를 노리는 거겠죠. 뭐 한양대, 중앙대,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외시 그 말 그대로. 근데 외대는 이과가 없으니까 중경시, 그 다음에 건대, 이화여대도 뭐가 없냐 하면 기계공학이 없어요. 그 다음이 동국, 건동홍, 숙대는 기계시스템이라고 있고요. 인하대, 아주대,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 그 다음에 광운대, 세종대, 항공대, 한국항공대 아시죠?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가천대, 인천대, 경기대, 한성대 야간. 서경대라고 또 인서울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기계공학이 없어가지고 뺐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 게 서울에 있는 대학은 이게 다예요. 상명대도 기계공학이 없고요. 명지대는 용인에 있는데 이과가 있어. 그래서 그 뺐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 내에서 나름 갈만한 학교 중엔 이게 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지방 공립대로 경북대부터 쭉 해서 누적을 해보면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전체가 4,903명을 뽑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칼을 들고 수험생 입장에서 기계공학 간다면 이 정도는 이 정도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기계공학과가 4,903명입니다. 몽땅 다 해서 무슨 전형까지 특성화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교과 전형 추천이 540명으로 11%고, 그 다음이 교과 전형 일반.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교과 전형 추천은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일반은 안 받고 그냥 내도 돼요. 그게 419명으로 9%. 그리고 지역인재는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은 갈 수 없고 부산의 지역인재는 또 광주 학생이 갈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전형인데 이게 129명으로 3%.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이 56명으로 1%. 그다음에 특성화고 전형이 지방 공립대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나왔다고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7명밖에 안 되긴 합니다. 학종에서 추천은 서울대만 있고 나머지는 추천이 필요 없이 맘대로 낼 수 있는 게 일반 전형이 1,056명이고 22명. 그 다음에 영재고 과고 위주로 뽑는 계열적합형이 74명으로 2%고 종교 전형은 주로 여기 어디 있었어요? 동국대. 동국대에 이제 불자 네. 스님들이나 추천을 받는 2명이에요. 0.04%고. 그다음에 학종의 기회균형은 219명으로 4% 꽤 되는 편이죠. 그다음에 특성화고 전형은 역시 7명으로 똑같다. 그리고 논술이 468명으로 10%쯤 되고 수능 중에 일반 전형 내신 안 들어가는 게 1,776명으로 36%죠.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까지를 다 해도 여전히 정시가 많아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가 늘었대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대학 가려고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행위를 해야 될 때 내가 이걸 하는 게 과연 내가 기계공학을 목표로 하는 예비 기계공학도로의 그 기계공학은 이과잖아. 이과는 숫자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인문학적으로 그래 대세는 학종이 이런 대세란 건 인문학 이과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이과 학생이니까. 그러면 숫자로 이게 아닌데요? 팩트는 아닌데요? 숫자가 다른데요?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일반 소개라고 했죠.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요 일반 소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저기서 기회균형 전형하고 지역인재를 뺀 겁니다. 기회균형하고 지역인재를 빼고 나니까 총 4,385명이야. 그러니까 기회균형이나 뭐 이런 특성화고 전형이나 지역인재가 수시에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걸 다 빼고 나면은 한 거의 600명 가까이가 500명 이상이 확 날라갔잖아요. 거의 10% 이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그 수시 교과 전형 중에 추천 받아서 가는 게 540명 12%. 그러니까 4,385명 대비하니까 12%고 일반이 10%로 약간 늘었죠. 그 다음에 학종 중에 추천 서울대만 있어 1%고 그 다음에 학종 일반이 24%로 약 2% 정도 늘었고 논술이 11%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요. 수험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입시 분석가나 어른 입장에서는 카테고리가 중요하잖아요. 논술은 수시잖아. 그러니까 수시가 많다고 하는데 공부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논술 공부는 수능 공부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학생부 열심히 하고 내신 잘 따가지고 대학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수시는. 그렇죠. 수시로 가는데 나는 학생부도 해야 되고 수시로 가는데 논술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돼. 이게 무슨 수시야? 공포의 사각 렉탱글이네. 트라이앵글도 아니고. 그걸 하는데 무슨 수시예요?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논술을 빼봤어요. 네. 논술을 빼봤더니 3,843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고등학생 입장에서 논술 준비 따로 안 하고 내신만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가려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 기계공학을 서울대부터 지방국립대까지 모집하는 인원이 3,843명으로 대폭 줄어들어요. 애초에 4,900명이었던 게 1,000명이 줄어든 1,000명 이상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논술이 468명이나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3,843명 중에 교과 전형 중에 추천이 14%고 일반이 11%야. 합하면 25%예요. 그리고 학종이 1%, 28%. 그래서 27% 합하면 28%야. 정시가 무려 46%, 0.39% 고대가 내신 반영하는 거 남아 있으니 그러면 이걸 보고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 이상 대학을 가려면 기계공학을 노린다는 학생한테는 중3이 됐든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고3이 됐든 얘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야, 너 기계공학이 목표라며. 기계공학 가려면 전공 적합성이 중요해. 이따위 헛소리를 하지 말고 일단 네가 대학을 가려면 교과 전형으로 25%를 뽑고 학종으로 28%를 뽑고 정시로 무려 47% 정도를 뽑고 전체가 3,843명이야. 일단 얘를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제 생활을 해야 돼. 성적이 나오면 이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근데 이것만 해도 또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학교별로 쪼개봤어요. 자, 이제 쪼개는 걸 봅시다. 자, 쪼갠 걸 보니까 우선 서연고, 우리의 로망은 서연고니까. 서연고 보면은 기계공학, 서울대 기계공학 아까 우리 봤듯이 108명 뽑았고 이렇게 뽑았어. 연대도 이렇게 뽑았어. 합해보니까 세 학교만 먼저 합해보니까 교과 전형 100% 내신만 잘해서 갈 수 있는 게 연대가 21, 고대가 21에서 42명입니다. 합했더니 42명이고 여기는 일반 일단 저기를 지역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봤더니 42명이고 그렇게 봤더니 전체적으로 369명을 뽑아. 근데 일반은
312명이야. 그래서 312명 중에 42명이니까 비율로는 13%고 추천이 서울대만 있죠. 학종 추천이 16명, 그 다음이 일반이 102명이야. 추천이 필요 없는 게 합하니까 38%였어요. 탐구 뺐어요. 주로 과고 애들 가니까. 그 다음에 논술이 38명이야. 12%. 고대가 신설이 됐죠. 15명이. 12%고 수능은 114명으로 37%야.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빼봤어요. 논술은 사실 수시로 넣으면 저는 반칙이라고 봅니다. 특히 수험생들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제외하고 나니까 그 289명으로 줄었잖아요. 그 중에 15%가 교과 전형이고 학종이 추천, 서울대 직윤이 6%,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일반 전형이 35%. 그러니까 학종 두 개 합하면 41%로 많죠. 서울대, 연고대는 그래도 학종이 꽤 있는 편이야. 그 다음이 수능이 39%야. 교과 전형 뺀다고 쳐도. 그 스카이도 여전히 정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서울대 직유는 어차피 특수한 애들만 가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정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서울대, 연고대의 그지 같은 일반 전형은 일반고나 자사고도 있지만 특히 서울대는 54명 중에 적어도 40명 가까이가 영재고 과구한테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좀 늘려 확대해 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 서성한까지 봤더니 자, 일반으로 누적이 112명이고 10%고 추천이 37명. 왜냐하면 여기 학종 추천이 한양대가 생겨. 그러니까 한양대가 우리도 옛날에 서울이었는데 조선의 한양이 서울이잖아. 그래서 서울대처럼 이걸 직윤을 늘린 거죠. 그래가지고 21명. 그다음에 학종 일반이 33명. 두 개를 원래는 다 학종으로 뽑던 걸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학종 중에도 추천을 받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37명이 됐고 일반 학종이 그래서 서성한까지 누적하면 294명이야. 합했더니 30으로 축소됐죠. 학종은 확 줄어들었고 논술은 12%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시가 무려 48%로 증가를 했습니다. 논술을 빼고 나니까 서성한까지 새 학교가 더 들어갔더니 교과 전형이 11%, 추천 학종이 4%, 일반 학종이 33%, 30%, 합해서 34%인데 정시가 54로 확 늡니다. 50이 넘네요. 어디가 정시를 왕창 늘리는 역할을 했을까요? 성대네요. 성대는 계열 모집이야. 이건 이제 무학과랑은 달라요. 무학과는 문과든 이과든 아무데나 갈 수 있어. 의대하고 사범대를 빼고는. 근데 이 공학 계열은 뭐냐면 계열 모집을 해가지고 공대 내에서만 2학년 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대는 수시 정시를 몽땅 이렇게 뽑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가고 싶은 친구는 성대 기계공학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공학 계열로 들어가서 2학년 때 기계공학을 초이스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다 포함시켜 놨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비율이 정시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상위권, 일반고 상위권, 자사고의 중상위권이야. 선생님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서성한 이상의 기계공학은 가야겠어요. 그러면 이걸 요까지 붙여놔야죠. 요거를 책상에다 딱 붙여놓고 나의 목표는 서영고 서성한 기계공학이야. 그리고 봤더니 정시가 54, 학종이 34%, 교과는 11%밖에 안 되네? 그럼 이제 누가 막 학종 얘기하면 의심을 해봐야지. 수능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는 인서울권입니다. 인서울권. 그래서 어디까지냐 하면 서성한, 중경, 시립대, 외대, 이대가 기계공학이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 건동, 홍숙, 그다음에 인하대, 아주대, 그다음에 국숭, 세단. 세종대가 빠졌네요. 세종대 기계공학이 있긴 한데 빼먹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종대 뭐 뺐다, 그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교과 전형이 누적으로 일반,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인재나 기회 균형 이런 거 다 빼고 특성화고도 빼고 나면 일반으로 371명으로 15%고
그 다음이 학종으로는 추천이 37명이고 일반이 610명으로 27%야. 논술은 여전히 296명으로 12%고 정시가 45%로 늘었어요. 45%. 여기까지 인원이 2,404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 이제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야. 내가 일반고라고 쳐보세요. 일반고는 그냥 일반적인 학종보다는 교과 전형이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일반고 가서 내가 요 정도 있는 기계공학을 가려고 봤더니 구체적으로 대학의 이름을 다 써봤어. 아,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지구상에 남아있는 남자들을 다 세봤더니 371명 남은 거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기계공학을 가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일반고가 1,700개래. 이거 어떡하라고. 학종은 2,000개잖아. 거기에 특목고 자사고가 들어가서 나는 그럼 교과 전형 못 가면 학종을 해볼까? 그랬더니 그게 꼴랑 뽑는 게 648명인데 학교는 2,000개래. 이걸 어떡하냐고. 이제 이런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논술도 빼봤어요. 저 그지 같은 논술은 정시랑 같은 건데 뺐어. 뺐더니 2,018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 18%, 학종이 31% 합해가지고 정시가 무려 52%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어떻게 수시로 기계공학을 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좀 듭니다. 기본으로 정시를 병행해야 된다가 우선이 돼야 되고 아니면 적어도 병행,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숫자로 우리가 이과 학생들한테 자연의 이치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이과 학생들한테 예를 보여주고 입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둘을 같이 하든가 아니면 기계공학으로 적어도 서울에 웬만한 학교로 가려고 하면 수능은 등한시하면 안 된다가 1순위로 박혀야 돼.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서울에 있는 이제 나머지 대학. 여기서 빠졌던 대학이 광운대, 세종대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네요. 광운대, 세종대, 항공대, 서울과기대, 가천대, 요까지는 인서울 변두리 주변 자기들도 인서울이라 우길 수 있죠. 인천대는 지방 국립대긴 하지만 제가 여기다 수도권에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대. 그러니까 이제 서울 벗어나면 경기도에 대학이 몇 개 없어요. 항공대나 아주대 아주대 인하대 뭐 이렇게 빼고 나면은 뭐 경기대가 그 다음에는 뭐 인서울 살짝 벗어나면 여기 가야 돼. 뭐 가톨릭대 이런 몇 군데가 더 있긴 하지만 가톨릭대도 기계공학이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대학에 기계공학 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요? 한성대도 야간도 있어요. 그래서 한성대 주간 야간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가 인서울에 사실은 인서울 수도권의 거의 끄트머리라고 봐야 돼. 얘네만 누적을 해봤어요. 얘네는 추천이 160 일반만 일단 여기도 기회균형이라는 거 빼고 그러면 추천이 169명이고 추천 필요 없는 게 166명이고 그래서 일반 비율이 30%로 늘어납니다. 교과 비율이. 학종이 23%야. 여기서 학종은 추천이 필요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내면 돼. 그리고 논술이 10%. 여기까지 누적이 1,122명이고 정시가 38%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을 약간 벗어나니까 수시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논술 빼버리고 나면 17%, 16%니까 33%. 학종이 25%. 그러니까 서울을 살짝 벗어났더니 뭐가 바뀌었냐면 학종보다 이제 교과가 많아졌죠. 그리고 정시가 서울보다 10% 정도 확실히 줄었죠. 줄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지방 국립대만 딱 봤더니 여기 딱 보면 인천대 뺐어요. 앞에 들어갔으니까.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충북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 이게 경남대가 아니고 경남대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남대가 사립으로 먼저 대학이 있었어. 그게 나중에 지방의 국립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경남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진주에 경상대라는 걸 국립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줄 알죠. 인간들이 논리적이지 않거든. 이렇게 경남 이름으로 경남이네. 그리고 억울한 것이 그래서 경상국립대라고 이제 밝힌 건데, 그럼 지방국립대 답니다. 이게 거점 국립대예요. 기계공학이고 강원대는 기계의용 메가트로닉스, 제주대가 기계시스템.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기계공학이야. 그럼 기계공학의 범주가 뭐야? 기계, 전통적 기계, 그다음에 뭐 자동차, 로봇, 항공 이런 거 관련된 게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추천 교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추천받으려면 애들이 화가 좀 나는 거야. 내가 지방 국립대 가는데 꼭 추천을 받아야 돼.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천을 요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는 추천 없이 그냥 내면 돼요. 그게 253명이고 그 다음이 지역 인재가 129명이고 기회균형이 41명이고 특성화고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일반이라고 안 부르는 전형이 무지하게 많이 붙어서 뭘 늘리냐 하면 수시 인원 자체도 늘리고 있는 거예요. 학종으로도 추천 없죠. 여기도 추천 받으라는 화가 나겠지. 일반 전형이 191명이고 탐구형이 경북대 부산대 10명씩 있고 기회균형이 42명이에요. 논술은 부산대 경북대만 있어요. 나머지 대학을 논술하라 그러면 또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논술까지 해서 가야겠니? 뭐 이런 화가 나니까 잘 안 되고 부산대와 경북대만 있어. 65명 있는 거고요. 정시가 261명입니다. 다 합하면 자,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다 합하면 1011명을 기계공학에서 뽑아요. 비율로 보면 일반적인 비율은 제가 이건 계산 안 했네. 여기서 이제 뭐 탐구형, 기회균형, 지역 인재를 빼 일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일반 전형으로 교과 전형이 32%고 학종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 터지는 거예요. 지방에 내가 일반고를 다녀. 그리고 나는 의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방 국립대에 있는 기계공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잘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서. 근데 그 친구 보고 자꾸 뭘 하라 그러면 학종을 하라 그래요. 안 뽑아 학종. 다 이걸로 가면 돼요 그냥.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게 참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엄청 많은데. 그리고 정시는 꼴랑 33%로 줄었어요. 확 줄어드네요. 거기다 이제 논술을 제외하고 나면 교과 전형이 무려 36%, 학종이 27%, 정시가 37%, 705명 중에. 이렇게 우리가 지방 국립대만 놓고 보면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수시가 더 많다. 많잖아. 네. 근데 거기서도 틀린 말이 있어. 그냥 내신이나 잘해라고 하면 될 일을 꼭 세특부터 해가지고 막 이걸 해라. 코미디죠.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 사는 1등이야. 그럼 1등이면 서울대도 노리고 부산대는 최악의 경우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걔는 학종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서울의 명문대들은 서성안까지 가려면 학종이 34%거든. 물론 정시가 더 많기는 한데.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전교에서 30등쯤 되고 반에서도 3등 정도밖에 안 돼서 난 어차피 서울대, 연대고대 못 갈 거고 서성안은 그동안 우리 선배들 못 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서성안도 아닌데 광운대 가려고 유학까지 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부산대 기계공학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전교에서 30등 정도 되면 교과 전형으로 여기 가구도 남거든요. 지역 인재까지도.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야 그냥 내신 열심히 챙기고 시간 나오면 정시로 인서울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니?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어른들 입장에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숫자를 놓고 특히 이제 내 성적에 비추어서 특히 고등학생은 내 성적에 비추어서 내가 갈 만한 대학의 기계공학을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오시고 내가 지금 무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를 이걸 좀 보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기 안 나온 학교들은 뭐가 많을까요?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도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아. 네. 거기까지는 제가 이번에 안 넣었는데 기회가 되면 그걸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5월에 입시 전형이 이제 요강 형태로 나오면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갈 텐데 어쨌거나 현재 발표된 올해 입시안으로 기계공학을 지방에 있는 국립대 이상을 가고 싶은 수험생들 또는 고1, 고2들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가장 최신이에요. 제발
이렇게 숫자를 좀 놓고 우리 이과적 사고를 합시다. 그 MBTI에서 T인가요? T? 네, T. F 아니에요. 이과는 T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명심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첨단학과, 컴퓨터, 뭐 이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맛배기로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에 있는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과들도 싹 나머지 대학도 보여드릴 텐데 일단 다음번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첨단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광역공대. 저거 왜 넣냐면 광역공대 가면 나중에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저건 무학과는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대가 또 전기정보나 컴퓨터를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는 4개 학과를 들어가면 저쪽으로 어플라이를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다 포함을 시켰고, 연세대는 전기전자공학부,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융합학부. 디스플레이도 반도체인 건 아시죠? 네. 반도체 융합학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융합, 그 다음에 컴퓨터, 인공지능, IT 융합. 되게 많아요. 연대가 제일 많아. 과가 저렇게 많고, 고대도 무지 많아요. 고대.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부, 차세대 통신공학부, 컴퓨터학과, 데이터과학부, 그 다음에 스마트 보안, 그 다음이 스마트 모빌리티. 저게 과를 기계공학이 아니고 따로 분리를 했어. 그 저기 한양대는 미래 자동차라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자유전공까지를 합하면, 여기까지를 합해보면 총 몇 명이냐면 1389명입니다. 되게 많은 인원이. 기계공학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 아까 기계공학이 서울대 연고대까지가 꼴랑 289명이었는데 확실히 요즘 밀어주는 과, 첨단 IT 쪽으로는 138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봤더니 교과전형, 서울대 연고대 교과전형은 다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아부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야 돼. 이게 아까 우리 기계공학 볼 때 지방 국립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필요가 없었죠. 꼭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노린 애들은 교장선생님이 한 200m 밖에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찍히면 안 되니까. 그런 노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인원이 총 1389명 중에 151명이에요. 그리고 학종 중에 추천받아야 되는 게 서울대 다 추천받아야 돼. 그래서 추천받아야 되는 건 37명이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추천이 필요 없이 낼 수 있고, 여기는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구분 없이 다 낼 수 있는 전형인데 이게 401명으로 수시 중에는 가장 많고, 과거 애들 주로 뽑는 탐구형이 82명, 그 다음이 기회균형이 62명으로 많이 늘렸죠. 이게 왜냐하면 10% 이상 해라, 이 강제 조항이야. 그러니까 여기 늘렸거나 정시에서도 기회균형이 20명이나 존재하는 거고,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회균형 중에 이렇게 뽑는 거 있어요. 공대에서 6명. 그럼 그게 특정 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서 제가 그거는 빼놨어요. 그 다음에 논술이 115명. 그 다음에 수능 중에 일반 전형이 425명, 426명. 이게 가장 많아요. 개별 전형으로 이게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대나 서울대 광역이 내신 들어가는 수능 전형으로 뽑는 게 95명.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이 20명. 그래서 1389명의 이 IT 첨단학과 모집 인원 중에 그냥 숫자로만 봐도, 절대적 숫자로도 정시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회균형 전형을 제외하고 난 일반으로 보면 역시 교과 전형 중에 추천이 12%, 151명 12%고, 추천이 37명 3%고, 그 다음에 이제 학종 일반 전형이 401명으로 31%, 그 다음에 탐구형이 6%고, 논술이 9%, 정시 일반이 33%, 교과 내신이 들어가는 게 7%. 그래서 1307명입니다. 이제 논술 빼왔어. 논술을 뺐더니, 자, 교과 전형은 그대로 151이잖아요. 비율로는 13%로 증가하고요. 학종이 각각
3%, 34%, 7%로 증가하고 정시가 36%, 8%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 일반이야. 뭘 제외한 거냐면 저것도 뺐어요. 이제 특성화 다 빼가지고 비율로 받고, 그 다음에 일반고가 유리한, 수시 중에 일반고가 유리한 것만 봤더니 일반고 당연히 교과전형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학종 중에도 이 37명이 뭐였어요? 서울대 직윤이었잖아, 그지? 서울대 직윤은 일반고 위주로 내니까 일반고가 유리하죠. 37명. 그래서 총 188명입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일반고가 몇 개라고요? 1700개인데 꼴랑 저 많은 과와 모집 인원 1300명의 모집 인원 중에 일반고한테 사실상 강제 할당돼 있는 교과 추천이랑 학종 추천은 꼴랑 188명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 1등 1700명, 2등까지 하면 3400명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수시에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 전형. 그 특목 자사고는 사실 교과 전형이나 이걸로 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학종 일반이나 탐구인데, 탐구는 그냥 거의 90%가 특목 자사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 전형 중에 서울대, 연대, 고대 비율은 거의 70%예요. 특목 자사가. 근데 그 인원이 무려 483명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내가 현재 고등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적어도 서울대, 연대, 고대의 첨단학과, 컴퓨터 IT를 갈 때는 이미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일반고야. 그럼 내가 1, 2등 해가지고 추천받지 않으면 가락률은 거의 희박하구나. 막 5등인데 학종으로 이걸 뚫기 위해 세특을 하고 전공 적합성을 맞추고 그런 걸 해가지고 과연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일찌감치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해봤습니다. 좀 더 줄여야 되겠다.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의 전형별로 고등학교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을 해봤어요. 서울대만. 우선 서울대에서 아까 있죠. 학종 중에 추천, 지역 균형이라 그랬죠. 지역 균형의 일반고 비율이 무려 92%고, 자공고, 일반고랑 같은 거죠. 자립형 공립학교가 3%예요. 그리고 자사고가 2%, 꼴랑. 근데 저 자사고도 민사고 하나고 이런 데는 아니겠죠. 그럼 뭐야? 자기들은 자사고라고 우기고 남들은 몰라주는 그런 자사고들 있죠. 광역 자사고 중에 그런 데가 2명, 2%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천 전형, 서울대 직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추천 전형이 없잖아. 서울대 직윤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서울대 일반 전형, 이게 문제입니다. 80명,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만 다 합하면 자유전공까지 합해가지고 더하기 몇 명이야? 156명이잖아요. 물론 여기는 서울대가 대학알림에 발표한 거라 기계공학, 이 YT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의대부터 싸그리 다 포함이 된 건 하지만 일반고 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공고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공고 합해서 일반고라고 하거든요. 30%죠. 영재학교가 무려 21%입니다. 8개 학교 800명인데. 그리고 과고가 7%고 자사고가 18%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친구들이 일반고인데 내가 지역 인재가 안 될 것 같으니 이걸 노리면서 나는 학종에 몰빵해야지,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논술은 서울대 없으니까 정시를 해보니까 정시가 의외로 일반고가 56%입니다. 자공고랑 합하면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고, 일반이에요. 이건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서울대가 요때 신설됐던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이 들어가는 지역 균형이라고 하죠. 이거는 79%예요. 거의 80%가 일반고 출신이고요. 영재학교는 거의 없어요. 과거도. 왜? 영재학교 가서 수능까지 해서 서울대 이럴 리가 없잖아. 자사고가 여기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시는 여전히 일반고가 이 학종, 특히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럼 내가 일반고의 입장에서 서울대를 죽어도 가야 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다 서울대를 나와서 나도 꼭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를 이걸 보고 좀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 넌 서울대 안 가면 되지 뭐.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 그래서 고대 가면 되지 뭐. 그래서 고대를 봤더니 자, 고대라고 또 남다르지 않아요. 줄여봅시다. 고대가 교과 전형은 일반고, 자공고 합해서 95%고 자사고가 25%고 나머지는 뭐 외고 일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이걸로 오라는 거야. 고대 입장에선. 여기 다 뽑아주는 거야. 그리고 고대는 학종이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인 학종. 이건 또 일반고 비율이 60%가 넘어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영재고하고 1%밖에 안 되고 자사고도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대를 노리는 친구는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내신이 많이 반영돼. 그리고 수능 최저가 꽤 높아요. 4합 8이니까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 병행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신도 안 좋고 수능 공부도 안 하는데 나는 드론 날리기만, 드론 이거랑 상관없구나. 프로그램만 열심히 짜가지고 이걸 뚫어보겠다? 7% 가는데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영재고 가고 81%야. 저는 물론 대학을 고대를 안 가더라도 나는 뭐 지방 국립대를 가는 한이 있어도 지금부터 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걸 말리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그럼 그게 내 목표하고 실제로 가야 되는 거하고가 일치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데이터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공부하고 내신도 그냥 관련된 것만 하고 수능 공부는 그 시간에 나는 데이터 공부하는 게 더 인생에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나는 서울대 연고대 못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곡이라는 거야. 뭐냐면 마치 내신 공부 좀 덜하고 수능은 때려치고라도 어떻게든 데이터만 잘하면 학종으로, 그것도 탐구형으로 내신도 많이 안 보고 비교과만 보는 걸로 고대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과 희망은 안 된다. 그거는 나는 평생 직업 없이 사는데 국가 보조금 나오는 걸로 로또를 사가지고 언젠간 되지 않을까랑 비슷한 삶의 태도예요. 적어도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런 몽상에 젖어서 살지 않도록 숫자로 얘기를 해주고 보여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자사고도 사실은 많이도 못 가요. 그냥 영재고 가고 뽑는 거야. 속이 터져요. 자, 연대도 교과 전형 추천은 그냥 100% 일반고예요. 없어. 그냥 이런 거 뽑는 거야. 학종에서도 여긴 탐구형이 없으니까 60%가 일반고고요. 영재고 가고가 연대는 별로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최저가 있어. 물론 고대도 있긴 하지만 고대는 여기가 있잖아요. 이게 최저가 없거든. 그리고 과거나 영재고 학생 입장에서는 연대보다는 고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영재고 나와서 연고대 가겠다 생각한 친구는 뭐야? 대학원이나 석사 박사 과정을 하기보다는 빨리 취업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대가 선배들부터 이과가 셌거든. 이제 연대가 이과를 육성한 건 최근 들어서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양대, 고대 이 라인이 셌고 삼성, 현대 뭐 대기업 들어가면 고대 동문회는 있어도 연대 동문회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실속 있게 취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이제 고대를 서로 하는 게 좀 있어. 일반고 애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구체적 고민을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대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자사고가 16%밖에, 여기는 일반고가 높은 거죠. 내가 연대 가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건 맞을 수 있죠. 근데 논술에도 일반고가 44%쯤 되고, 여기 충격적인 건 연대 논술은 또 영재고가 많다는 거야. 그럼 이 18%가 어딜 가겠어요? 이건 전체 과라 그랬죠. 네. 솔직히 뭐 여기 있는 과는 많이 안 갔을 거고, 의대, 약대 이런 데, 치대 그런데 주로 간 거고, 과고도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사고가 20% 정도 되는 거고, 정시로 보면 67%가 일반고입니다. 그 정시는 의외로 물론 재수까지 각오를 해서 하는 거겠지만 일반고 비율이 꽤 높은 편이고, 다 합해도 일반고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연대를 볼 때 이거 다 합한 것만 보고
연대가 거의 60% 일반고를 뽑네. 그러면 나는 학종으로 왕창 가면 되지 않나?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학종이 뽑는 인원 자체도 적을 뿐더러 그중에 일반고가 서울대보다 많다는 거. 근데 연대가 일반고 비율이 서울대보다 높은 이유는 연대가 무슨 일반고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영재고 과고가 안 오니까. 연대는 뽑고 싶은데 안 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저런 구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가장 이과 중에 핫한, 의대를 제외하면 가장 핫한 게 첨단과학학부인데 거기까지의 서울대 연고대 현재까지 모집 인원으로 봐서 이 1389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전형별로는 어떤 학교 애들이 주로 가는지까지를 봤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숫자상으로 이게 분석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1학년도 산수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수능 안 하면 안 되네? 학종은 그냥 특목고 꺼내? 특히 서울대는? 연고대는 조금 찌끄레기를 일반고한테 남겨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수능 잘하면 고대가 올해부터 이 일반 전형에 일반 학종에 면접을 없앴으니까 이걸로는 오지 말란 소리네. 이 나쁜 놈들. 나는 어떻게 하지? 근데 왜 학교 선생님은 자꾸 학종 얘기만 할까? 적어도 이런 정도 자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엄청난 변화. 이게 물고기로 치면은 바다의 소금물 농도가 변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증가하고 이런 거에 민감해야지 살아남거든요. 저는 이게 인간으로 치면 공기, 물고기로 치면 물의 조건 환경과 같다. 적어도 이게 분석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홈페이지 찾아보고 그냥 써보면 돼, 엑셀로.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제가 이거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 꼭 체크해 주시기를. 오늘 요까지 한 거는 제가 저기 피기맘 홈페이지 올려놓을 테니 거기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운받아서 공지사항이 올려져 있을 거예요. 다운받아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붙여넣고 보고 변동되면 엑셀을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만의 엑셀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거 제가 막 졸기도 하면서 만든 거라 소소한 숫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100% 아니고요. 저도 그냥 그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PDF 서울대 전형 뜯어놓고 이렇게 옮긴 거라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댓글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자기 거 만들 땐 오류를 수정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하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공부의 방향이나 공부 양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과학적으로 분석. 우리 이과잖아요. 문과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좋은 대학 입시 결과가 있기를 비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